제가 은행에 다닐 때, 이제 여러분 은행은 지점, 본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는데 저는 한 20 몇 년을 근무하면서 거의 20년을 본점에 있었어요. 지점에는 제가 딱 두 번 있었는데, 강남 삼성동에 지점 한 번 있었고, 여의도에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명동에도 잠깐 있었구나. 근데, 그 지점을 가게 되면 이제 거래처가 있잖아요. 거래처가 있습니다. 지점에는. 예. 근데 그 거래처 그를 떠날 때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어디 옮기게 됐다. 그러면 또 그 사장님들이 이제 밥도 사주고 어떤 분은 또 수고했다고 금일봉을 주기도 해요. 저희 때까지 해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고맙다고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인상이 남았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어느 날 제가 차를 몰고 시내를 가는데, 어떤 차가 뒤에서 계속 빵빵빵빵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누가 너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 뒤에서 계속 쫓아오면서 빵빵거리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헤드라이트도 막 하이빔도 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다 차를 길어 세웠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 뭐야? 그러고 내려서 보니까, 제가 그 거래처, 지점에 있을 때 거래처의 사장님이신데, 떠날 때 이분이 해외 출장을 가서 인사를 못하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어떻게 나를 봤는지 자관 보고서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기 이제 자기가 지금 방금 해외에서 돌아왔는데 뭐 떠났다는 얘기 들었다. 굉장히 섭섭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저한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봉투에다가 한 10만 원 정도 옛날에 그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게요. 10만 원을 넣어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마음만 고맙다 그러는데 막 넣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참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사람이 필요할 땐 뭘 주고 이익이 되면 뭘 주지만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자기 마음으로 그 뭔가를 표시할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뭘 행동을 할 때 따져서 이해관계를 따져서 행동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굉장히 좀 사업을 해서 잘 사시는 분인데 마음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홍 사장님이신데, 실명은 제가 이제 기억을 하지만 홍 사장님이신데, 그때 제가 그냥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처럼 사는 모습이 참 되는 것도 괜찮겠다. 저렇게 부자가 돼서 여유로워서 남한테 베풀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그러니 저한테도 그럴 정도면 가족들한테도 잘하겠죠. 주변에도 잘하고 직원들한테도 잘하고.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참 제가 많이 했어요. 또 제가 이제 은행에 다닐 때 미국에서 근무를 했는데 LA에서 4년 한 반 정도를, 로스앤젤레스에서 4년 반을 주전으로 제가 근무를 했어요. 음, 그때 한국은 이 부자들이 다 취시합니다. 요즘은 좀 다르죠. 요즘은 부자들이 자기가 잘 산다는 것을 막 플렉스해요. 플렉스라는 게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영어를 이렇게 자기를 막 노출시킨다, 보여준다, 막 그런 뜻이에요. 한국말은 과시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죠. 젊은 애들이 플렉스했다 그러는데 좀 과시라는 거 조금 그거보다는 뜻이 약한데 어쨌든 자기 막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막 자기 사는 집도 이렇게 사진 찍어서 동영상 찍어서 SNS에 올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 맨날 무슨 명품 사면 언박싱이라 해서 막 그거 박스 여는 거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플렉스 한 거죠. 그런데 저희 그 젊을 때만 해도 부자는 다 쉬쉬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또 드러내면 옆에서 막 뭐라 그래요. 넌, 이 좀 약간 선스럽다랄까? 좀 이렇게 졸부같이 보고 막 이러니까, 집도 그렇고 다 조용조용히 살았죠. 자기가 잘 살아도. 예. 요즘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은 그게 다 노출돼 있어요. 부자들이. 거기 부자들이 좀 이제, 파티도 많이 하고, 집도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제 단독주택이 별로 없는데, 있다 하더라도 막 은밀한 데 있잖아요.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이태원 산 속에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잘 일반 사람들은 접할 수가 없는데, 미국은 베버리힐을 가면은 그냥 길가에 쭉 그런 집들이 노출돼 있어요. 수백만 달러. 지금은 한국도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옛날 우리나라에서 집 1억, 2억 할 때, 거기서 물어보면은 집이 10억, 20억 하니까 엄청나게 비싼 집들인데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부자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들이 다 이제 젊었을 때부터 제가 부자가 되려는 생각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제가 점점 더 이제 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은행에 정말 열심히 은행을 다녀서 출세를 하고 은행에서 누구보다 빨리 진급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대출 낀 집 한 채. 그게 제가 거의 50년을 사는 제 인생의 어떤 뭐랄까 재무제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애터미를 만나고 딱 10년 만에 부자가 됐어요. 부자의 문턱을 들어선 건 5년 만에 들어섰고 딱 10년 되니까 부자가 되더라고요. 사회적인 기준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 부자죠. 예. 그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걸 다 해드리고, 저희 가족들은 지금 경제적으로는 뭐 전혀 어렵지 않죠. 예. 저는 뭐 지원금이라는 것도 요새 안 나와요. 지원금. 나라에서 준 지원금은 받아본 적이 없고, 제가 뭐, 의료보험료만 해도 웬만한 사람 월급을 같이 냅니다. 의료보험료. 뭐 뛰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돈을 많이 벌면. 세금도 엄청나게 내고, 의료보험료도 상당히 많이 나가요. 예. 우리나라 의료보험료 최상단이 얼마냐면 월 720만 원씩을 내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이 의료보험료만 월에 720만 원씩 내는 게 상한선인데 저는 뭐 상한선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냅니다. 좀. 어쨌든 제가 원하는 삶이 이렇게 애터미를 만나고 10년 만에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20 몇 년을 은행에 다니면서 애터미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맨날 제자리 걸음 그냥 밥은 먹고 살았지만 제가 은행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나마 은행 덕분에 편하게 밥 먹고 살고 중산층 소리 들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애터미를 만나서 10년 만에 이렇게 됐을까? 이건 도구의 차이입니다. 도구 굉장히 중요하죠. 도구.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성공은 도구와 노력과 방법의 차이다. 도구 1번입니다. 도구. 제 경우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도구의 차이다. 도구의 차이. 다른 게 없어요. 노력은 늘 해왔었고 나름대로 뭐 사는 방법도 그렇게 제가 틀리게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은행원으로 잘 이렇게 비교적 사회 구성원으로 크게 뭐 잘못하지 않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살아왔으니까 그런 대로 나름대로 뭐 잘 살아왔는데 이 도구가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도구를 만났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데 이 부자 얘기를 많이 하고 돈 얘기를 많이 하면 조금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잘 살고 싶으면서도 자꾸 돈 얘기를 하면 거부감을 느끼는데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부자들 중에는 좀 못마땅한 부자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자가 되려면, 돈하고 이 부자라는 말에 좀 친숙해져야 됩니다. 거부감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거부감이 있으면 오던 돈도 도망갑니다. 어, 그렇죠. 본인이 싫어하는데 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좋아한다. 뭐, 뭐, 다른 거하고 비할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돈이라는 건 꼭 필요하니까, 어, 부자가 돼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우선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부자가 되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왜 부자가 돼야 되는가에 또 옛날에는 뭐 그거 잘 살면 뭐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돈이면 다냐 뭐 이렇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뭐 800에 들판에 누웠으니 이만하면 족하리 뭐는 시도 있잖아요. 예.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부자 이제 돈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불편함을 넘어서서 약간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고통을. 예, 못 살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국가도 똑같잖아요. 어, 일본이 우리를 상당히 피곤하게 만들죠, 지금 이렇게 보면. 잘못은 그 사람들이 다 했는데 반성을 안 하잖아요. 독일은 그래도 반성을 많이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반성이라는 걸 거의 대부분, 뭐, 착한 사람들이겠지만, 이 지도층을 보면은 반성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저 나라가 가난하고 우리가 부자면 이렇게 될까? 예. 그런 정신적인 고통, 피곤함을 느낄 필요가 없죠. 예,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예. 이게 좀 강하니까 부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 고통을 당했고 식민지로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리고 그 식민지로 벗어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들고 피곤하죠. 예. 어, 대만이라는 나라도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중국하고 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한 땅이었겠죠, 옛날에는. 그렇지만 벌써 이제 갈라져서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우리는 다른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아니야, 아직 내 나라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중국도 옛날에 중국이 못 살 때는요 별로 대만이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이제 강해지니까 이제 대만이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든지 나라에서도 이제 강하면 쉽게 말하면 부자 나라죠. 그건 약한 나라에 약간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고 또 약한 나라는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살게 되는데 이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개인들도. 그래서 어 이게 잘 살지 못하면 어, 자기 원치 않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그렇죠. 뭐 유전무죄,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도 있고 그건 뭐 말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저는 사람이 누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적어도 내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 그만큼은. 옛날에 제 친구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 동창회 모이면요. 동창회 가보면 저희 동창들이 좀 출산 애들이 많았었는데 그 출산 옆에 막 애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검찰총장, 청와대 비서실장. 막 가서 우르르 몰려갖고 거기 뭐 명함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고 저는 안 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와서 이제 친구가 야 너는 왜 쟤들하고 뭐 인사도 안 하고 넌 뭐 그러냐? 그래서 인사하면 좋지 않냐? 그래도 뭐 다 검사 알고 뭐 하다못해 의사라도 알아두면 좋지 않냐? 의사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야 내가 돈 많이 벌면 변호사 좋은 변호사 쓰면 되고 내가 뭐 부자가 되면 명의 찾아서 가면 되는데 뭘 내가 가서 인사를 하고 그런 걸 신세 주려고 미리 그걸 준비하냐?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가 좀 성격이 그랬어요. 제가 스타일이. 그러니까 조금은 좀 일반 사람들 생각으로 좀 다르다. 저는 좀 별종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별종이라는 게 이제 애텀이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저는 이 돈 때문에 저나 제 가족들이 고통받는 게 싫다. 그걸 고통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힘든 상황이 되는 게 싫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들입니다. 어, 또 그다음에 이제 부자가 꼭 돼야 되는가 생각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건 약간 SF 같은 얘기지만 미래로 가서 한 10년 뒤나 20년 뒤 가서 좀 살다 오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가 실감이 안 나면 지금 사는 모습에 대해서 이게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이게 그냥 뭐 잘 살지 못해도 괜찮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10년이나 20년 뒤, 30년 뒤로 가서 미래로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살다 오시면 좋을 것 같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한 70되신 분은 10년 뒤면 80이죠. 60이신 분은 20년 뒤면 80이고. 그리고 한 80쯤 됐을 때를 가서 살아오면 아, 내가 이거 돈 벌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 뭐안 봐도 뻔하잖아요. 굉장히 힘들겠죠. 예. 제 은행 동기들이 벌써 힘들기 시작했어요. 어, 은행이 정년이 60이잖아요. 저는 뭐 벌써 퇴직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50대 초반에 퇴직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60 중반이 됐으니까 퇴직한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퇴직금은 거의 다 까먹었어요, 지금. 그래갖고 뭐 좋아하던 골프도 안 쳐, 모임도 안 해, 뭐 집에서 맨날 처박혀 있는 거예요. 어쩌다 나오면 뭐 어쩌다 한번 뭐 이렇게 만나봐야 그렇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점점 힘들어지겠는데 80대면 어떻겠어요?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로 가서 한 10년만 이렇게 20년 뒤에 살다 오면 현타가 오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현타, 현실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 잘 사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한 뭐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자가 되려면 잘 살려면 어디엔가 뭔가를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어,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자본을 투자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시간 투자를 해야 되겠죠. 뭔가를 투자해야 되는데 이 투자할 때 대상이 아주 정확하고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더라도 자본 투자하는 거잖아요. 시간 투자. 그런데 엉뚱한 주식을 사면 망하는 거죠. 예. 요즘에 뭐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트코인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이제 투기적인 성향이 강해졌죠. 그게. 예. 아주 옛날에 투자하신 분들은 돈을 좀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올라서 요즘에 투기하면 막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투자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이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저는 은행이라는 직장에 제 시간과 어떤 그런 모든 걸 투자를 해왔죠. 제 노력과 이런 것들을 투자해왔죠. 그래서 이제 생활은 밥은 먹고 살았지만 근데 해보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과
돈. 근데 이제 돈이라는 것은, 자본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있다 하더라도 큰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시간 투자, 자기 노력 투자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돈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뭐 그걸 뭐 자본이라고 하기는 너무 작은 돈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시간. 24시간 매달려 있고 아니면 뭐 12시간 가서 매달려 있고 뭐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도구가 이 적절치 않으면 아무리 시간과 자기 노력을 투자해도 결과가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도구. 대상이 어떤 대상에다가 그 시간과 돈을 투자하느냐가 결과를 굉장히 좌우하는데 제 경우에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이제 바로 도구의 차이고 제가 20몇 년을 투자한 은행하고 그 다음에 10여 년을 투자한 은행 애터미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항상 투자를 하는데 살기 위해서 이때 그 투자의 대상, 이 도구가 되겠죠. 굉장히 선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판단을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착오를 일으켜요. 그게 뭐냐면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하는데 이 잘 살고 싶어 할 때 뭔가를 하실 때 판단이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우를 파면 된다. 이 아주 대표적인 판단 착오의 문장이에요. 그 말 아직 잊어버리세요. 이제 무조건 한우를 파면 된다라는 말처럼 무지한 말이 없습니다. 그게 무지한 말이에요. 그건 정말로. 예. 그래서 땅 파는 일을 해서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때 뭐 계속 우물을 파면 뭐예요? 나중에 그 우물 속에 받쳐. 그 파다가 밑에 저 밑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해요. 이제 파묻혀서 죽어요. 그렇죠? 나올 만한 데 가서 물이 나올 만한 데 가서 우물을 파는 거지. 그러니까 도대체 그 책 쓴 사람은 뭐 좋은 뜻으로 했겠죠. 열심히 노력해라. 그런 거 하다 보면 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 참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도구에 관계되는 말이에요. 도구에. 그러니까 이 도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많은 그 얘기들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도구를 택해야 되느냐? 그게 단순하죠. 예. 좋은 도구,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도구를 택하셔야죠. 예.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 일을 보면 알아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는가, 부자가 되고 있는가. 예.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연예계, 그러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연기에 재능이 있다든지, 노래를 잘 부른다든지, 재능이 있는 사람. 나는 재능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건 나의 도구가 아니죠.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얼굴이 못생긴 편은 아니고 가끔 어떤 분들이 저보고 배용준 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시력이 좀 안 좋은 분들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안경 쓰면 그런 얘기 안 하고 안경 벗었을 때 그런 얘기 하시죠. 이제 배용준 같다. 근데 이제 만약에 실제로 제가 배용준 같이 생겼으면 제가 연예계로 나왔겠죠. 얼굴만 가지고도 그냥 성공할 수 있어요. 연예계라는 게 그런 게 좀 있어요. 김태희 씨라고 있죠. 지금 비라는 가수와 결혼해서 사시는 분이죠. 근데 그 김태희 씨가 처음에 연기를 잘 못했대요. 머리는 좋죠, 그분이. 근데 서울대 나오고. 근데 감독이 그랬대요. 저분은 얼굴이 예뻐서 다 용서가 되니까 연기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그냥 나오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얼굴이 예쁘면 이제 그것도 재능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천재적인 두뇌가 있다든지. 그렇죠. 뭐 남들 생각 못하는 걸 늘 저기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같이. 일론 머스크는 머리가 분명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이제 세계 최대 갑부가 됐죠. 약간 얄밉기는 하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비트코인 같은 거 사놓고 막 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또 쫓아가서 사면 지는 팔고 나오고 약간 그런 약간 뭐랄까 좀 얍삽한 부자치고는 좀 얍삽해요. 저기 뭐 이 워렌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에 비해서 얍삽. 하지만 어쨌든 부자가 돼 있죠. 근데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튜브를 지하에 만들어서 고속으로 달려서 LA하고 뉴욕이 한 800km 되거든요. LA하고 샌프란시스코 800km 정도 되는데 차로 가면 8시간 걸려요. 100km씩 달려도. 근데 그거를 몇십 분에 주차하는 튜브를 만들다. 비행기보다 더 빠른 거죠. 그런 걸 하겠다든지. 전기차를 만들어서 갑자기 확 그냥 그걸 엄청나게 붐을 일으킨다든지. 요즘은 또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우주에 막
관광여행 상품을 띄운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게 관광에서 뭐 일이 될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관광이라는 것은요,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슈를 만들 때 관광이라는 거라면 우주를 관광해? 저는 깜짝 놀라서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일론 머스크의 속셈은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아갖고 그 인공위성을 띄워서 통신위성을 띄워서 그 통신위성을 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파는 거예요. 통신 상품을. 우리가 하는 핸드폰 같은 거, 뭐 GPS 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갖고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지금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뭐 주식이 전기차 테슬라의 뭐 10배 이상, 그러니까 뭐 아직 제대로 된 뭐 사업거리도 그렇게 없는데 그렇게 오른 거예요, 이미 벌써.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10,000원씩 모아서 1년을 모으면 12만 원을 모으죠. 만 원은 너무 작은가? 그럼 100만 원을 얘기를 할까요? 100만 원씩을 매달 모아서 1200만 원을 모으면 1200만 원이 되죠. 10년을 모으면 1억 2천이 되고.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야, 우주로 간다. 우주 비행을 하는 거야. 관광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갑자기 뭐 1억 원이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는 거예요. 돈은 1억 넣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와서 그 1억을 1000억어치 값어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100만 원씩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1년을 모으면 1200이고 10년 모으면 1억 2천이다. 그럼 집을 사야지. 그런데 갑자기 집이 10억이 돼버렸어요. 그럼 날 되는 거죠. 예. 왜 이렇게 집이 올랐냐? 이건 정책을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니까요. 돈 버는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요. 왜? 대한민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돼갖고요. 엄청 지금 뭐 대한민국이 전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 됐어요. 갑자기. 중진국. 가난했던 나라가 중진국이 되고 중진국에서 세계 7위의 선진국이 되는데 몇 년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 돈이 막 사방에 넘쳐나요, 지금. 옛날에는 뭐,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지금 삼성은 뭐, 분기의 이익금이 몇십 조씩 나와요, 지금. 예. 그런 나라가 됐으니까,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한테는 집값 10억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런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100만 원씩 열심히 모아서 1년을 모으면 1200만 원이고, 10년이면 1억 2천이고, 그러니까 10억짜리 살려면 100년 모아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씩 모으기도 쉽지도 않은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를 보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돈은 저렇게 벌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100만 원짜리를 갑자기 10억을 만들면 돼요. 비전을 줘서.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애터미가 그런 사업이에요. 여러분, 돈 하나도 없잖아요. 예, 가서 애터미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비전을 보고 와서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나만 버는 건 물론 아니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본인만 버는 거죠. 근데 애터미는 본인만 버는 건 아니에요. 같이 벌죠. 어쨌든 비전을 줘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으로 치면 한 100만 원 정도 노력을 해서 갑자기 여기서 5억, 10억을 버는 거예요. 어제 이용찬 중에 그 유산하는 여자 하고 스폰서 같이 왔더라. 두 분이 얘기를 지금 나누시는데 주진환 단장이 너무 좋은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두 분이 나누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이 전통적인, 컨벤셔널한, 전통적인, 트러디셔널한 방법은 100만 원씩 모아서 1년이면 1200, 10년이면 1억 2천, 100년이면 10억. 이게 이제 돈 모으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걸 완전히 다 깨부셔버린 거예요. 아니야. 1억을 내가 넣어갖고 갑자기 막 우주 얘기라고 전기차 얘기를 해서 이걸 내가 1000억을 만들어 볼게 하는데 지금 뭐예요? 1000조가 됐죠. 1000조가. 돈도 하나도 없던 엔지니어가 갑자기 1000조 재산이 된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애터미 얘기를 해서 갑자기 돈이 없다가 10억, 20억, 30억을 버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저처럼. 똑같은 이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미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구라는 게 제가 일한 은행이라는 도구는 컨벤셔널, 전통적인 도구예요. 열심히 월급 받아서 열심히 모아, 쓰고서 남는 돈을. 남는 돈을 모으면 못 모으죠. 그러니까 안 쓰고 모아야죠. 쓰고 남는 돈은 없어요. 모을 수가 없죠. 뭐 그 월급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걸 뭘 쓰고 남으면 모이면 이론도 없고 맨날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안 쓰고 모아야 돼. 안 입고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안자를 많이 붙여야죠. 맨날 뭐
남자분들은 와이프한테 맨날 가서 살림을 왜 그 모양으로 하냐, 뭐, 이렇게, 예, 뭐, 좀 당신은 뭐, 쓸 만큼 돈 벌어왔냐, 맨날 싸우고 맨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아웅다웅 하면서 돈을 모으는데,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비전을 제시해서, 어, 그렇죠. 약간 우리 그 박한길 회장님도 일론 머스크 스타일이에요. 예. 이제 기부는 좀 많이 하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비전을 줘서, 뭐, 박한길 회장님도 불과 10년 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본인이 말씀하시잖아요. 거지였다고? 예, 거지였죠. 예. 그렇죠? 근데 갑자기 10년 만에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지금. 예,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조 단위에. 예.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벌 수는 없다 치지만 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는 뭐 욕심을 안 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은 벌 수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도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서 돈을 버는 거다.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전도. 그러니까 이 다른 분들한테 애터미 얘기하면 난 그 다단계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대부분 뭐 하고 있나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10만 원씩 모으고 100만 원씩 모으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잘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쫓아가지를 못해요. 이 돈 늘어나는 속도를 못 쫓아가요. 예, 돈 늘어나는 속도를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려면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데 도구. 애텀이라는 도구는 바로 이제 그런 도구다. 비전을 제시해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우리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다. 그렇죠. 어, 뭐 애터미만 그러면 도구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했죠. 재능 있는 사람은 연예계도 나가고.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유산 받는 거예요. 유산 받는 거. 얼마 좋아요? 태어났더니 부모가 이병철 회장님이요. 이거 뭐 완전 끝나는 거죠. 뭘 생각해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죠. 예? 예.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정주영 회장님이야. 예, 뭐. 그러면 다 인생 뭐,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뭘 신경 써? 더 늘리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이지, 이제 그때부터는. 저도 늘리는 건 잘 늘릴 것 같아. 주기만 하면. 근데 저는 받은 게 없어요. 유산이라고는 1원도 못 받았어요. 저는. 그냥 우산만 몇 개 받았어요. 찢어진 우산, 노란 우산, 빨간 우산, 예, 우산만 몇 개. 저는 제가 모아서 집 사고, 제가 모아서 결혼하고, 참, 아유, 참 힘든 삶을 살았죠. 어릴 때는 좀 좋은 옷 입고, 저희 집이 어릴 때라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말짱꽝이에요. 진짜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있어야 되는데, 결혼할 때, 성인이 돼서. 근데 그땐 돈이 하나도 없고, 옛날에 뭐, 좋은 옷 입고 뭐, 어디 뭐, 같이 가족들 놀러 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소용없어, 쓸데없어,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은행 취직해서 돈 모아서 결혼하고, 집 사고, 힘들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 된 거예요. 예. 유산이 제일 좋죠. 유산이 없으면, 뭐,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든지. 어, 옛날에 이런 영화 있었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니마 저 강을 건너지 마. 저짠지 그짠지나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강은 여기서 요단강이죠. 나이가 많은 배우자가 죽지 말라 그 뜻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지 죽지 말라.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부부가 그렇잖아요. 살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친구처럼 되고 그냥 서로 두 사람만 의지해서 만나는 사람도 없어요. 오로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저도 벌써 이렇게 되니까 거의 친구들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예, 만나봐야 형편도 다르기도 하고 만나봐야 뭐 서로 답답하니까 안 만나는 거죠. 예, 점점 없어져요. 친구도 20, 30대, 40대까지죠. 60, 70, 80대면 친구들 안 만납니다. 예. 그냥 오로지 이제 가족들 만나고 가족들 중에서 이제 부부 없으면 이제 애들하고 뭐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지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배우자한테 니마 저강을 건너지 마오 뭐 이런 영화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화를 저도 봤어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강이 요단강이 아니고 정강을 건너면 자유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정말 잘 사는 땅. 예. 어,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가 없는 거예요, 배가.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쪽 강 건너편에 잘 사는 사람들을 아까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도 보고 제 친구들도 보고 너무 많은 게 주변에서 봐도 그렇죠. 예. 요새는 또 더하죠. 젊은 사람들이 아주 내가 볼 때 답답할 것 같아요. 막 유튜브 들어가면 전부 지 생활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무슨 강변뷰 뭐 어디에 갖고서 막 그냥 집이사 갔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거 절대 얘기 안 하죠. 근데 요즘은 다 찍어서 보여줘요. 막, 나 이렇게 잘 살아. 나 이런 거 차고 살아. 이런 거 입고 살아. 뭐, 나 이런 데 놀러 가. 보는 사람은 이제 환장하는 거 미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정말로. 짜증나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이 좀 제가 과격했는데.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서 그 저편에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강을 건너면 뭐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가 없는 거예요. 배 중에 제일 좋은 배가 유산이라는 배입니다.
부모 잘 만나면 그냥 큰 배 타갖고서 바로 그냥 쭉 건너가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쪽으로 오지도 않아요, 영원히 이제. 예. 근데 보통 사람은 뭐 재능이란 배도 타고 건너고, 나름대로 뭐, 재수가 좋아서 또 하다 보면 또 배도 건너고. 예. 근데 저는 배가 없었어요, 배가. 가고는 싶은데. 예, 수영으로는 절대 못 가고.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 강 저편으로 가고 싶다. 자유의 나라죠.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문화적으로, 문화를 느낄 수 있고, 예술을 느낄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뭐 좋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드디어 이제 배가 나타났죠. 그게 뭐예요? 그게 애텀이란 배예요. 드디어 이제 재수가 참 없었는데 살다가 보니까 제가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없는데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참 운이 없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맨날 왜 이럴까? 근데 갑자기 저한테 딱 배가 나타난 거예요. 약간 배가 아주 뭐 엄청나게 호화로운 배는 아니에요. 처음에 보니까 쪽배 비슷해요. 쪽배. 아, 이거 타고 건너갈 수 있나? 저 강을? 이거 잘못 가다가 뭐 물 들어오면 빠지는 거 아니야? 또 옆에 사람들이 막 말려 배를 타는데 야, 그 배 타지 마. 너 그 배가 위험해 보이는데 너 그거 타고선 저기 못 간다. 그냥 여기서 살아 임마. 괜히 건너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하지 말고 뭐 옆에서 말리고 뭐 난리가 났죠. 제가 과감하게 배를 탔죠. 쪽배를. 타서 보니까 이게 보기는 좀 허술했는데 굉장히 튼튼한 배 이게 보니까 쫙 제가 그냥 건너왔죠. 건너서 다 오다 보니까 또 신기한 게 뭐냐 배가 요트가 돼 있네. 이게 완전히. 애터미 그런 도구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옆에서 볼 때는 다단계. 야 저거 뭐 해서 되겠냐?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배를 타신 거예요. 이제. 그 배를 타서 이제 열심히 지금 젓고 저쪽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막 가다가 배를 젓다가 아 힘들어 죽겠네 돌아가 버려. 예. 까마득하게 멀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졌는데 계속 제자리인 것 같아. 뺑뺑 돌고 뭐 이렇게도 저보고 저렇게도 그냥 배가 계속 돌아. 발전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갖고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결국은 돌아가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배를 타셨는데 그 배를 노를 잘 져서 이제 저쪽 배 강한 저쪽으로 이제 가셔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뛰어난 분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배를 타려고도 하지 않고 배를 안 타려고 하는 것하고 일단 뭐 배 찾는 생각도 안 해요. 아예 잘 살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말로는 뭐 잘 살고 싶다 뭐 저쪽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거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거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고요. 또 부자는 되고 싶다고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배를 타는 건 굉장히 꺼리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여기 그 집에서 보니까요. 로또 파는 가게 앞에 줄을 엄청 서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왜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나 했더니 로또 1등에 3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또 파는 가게가 특별한 가게예요. 그러니까 1등이 3번이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전부 그거 가서 표를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보통 로또를 그냥 무조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떨 때 많이 사요? 돼지 꿈을 꿨을 때 많이 사요. 돼지 꿈을 꾸면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돼지 꿈 꾸고 나면 이거 가서 로또 사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돼지에다 인생을 거는 거예요. 예. 아니 무슨 뭐 돼지는 맨날 먹는 동물인데 거기다 인생을 걸어. 그거 꿨다 그래서 무슨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 돼지 꿈 꿨다고. 삼겹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도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로또 같은 건 도구가 안 돼요. 1,000원이 닿아서 뭐 당첨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좋겠지만은 거기에 의지하다가는 평생 로또만 사다 끝날 경우가 많죠. 그렇잖아요. 그게 뭐 확률이 낮아서 그러니까 애텀이란 도구는 참 잘 타신 거고요. 애텀이란 도구는 부자만 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상당히 가치도 있고 명분도 있는 이게 도구예요. 어떤 가치가 있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단계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3가지 가치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가치가 있어요. 사회적 가치.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죠? 싸고 좋은 제품을 소비자한테 공급하죠. 그렇죠? 예. 일자리를 창출하죠. 처음부터도 제가 은행 나왔을 때 저한테 일자리가 생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애텀이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
1년에 1억 이상 버는 분이 1000명이 넘는, 예? 그거 다 일자리잖아요. 고액 연봉자가 1000명이 넘는 회사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2억 이상이 뭐 4, 500명이 육박하니까 정말 고액 연봉자들이 많은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하죠. 사회적 가치죠. 요새 같이 일자리 없어서 난리치고 있는데, 예.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을 살리죠.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팔로가 없는 중소기업도 살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일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이 없는 서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희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등불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공동체 가치. 공동체 가치가 뭐예요? 대체로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정말 거칠어지고 있죠. 미국의 페이스북이라는 그 여러분 SNS 회사가 요새 그 미국 의회에서 난타당하고 있어요. 난타.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난타라는 게 뭐냐면 두들겨 맞고 있어요. 주식값이 폭락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아주 질이 안 좋더라고요.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사람들이 악에 바치게 하고 증오심이 생기게 하는 그런 뉴스를요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지금 우리 유튜브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막 쌍소리하고 막 거친 소리하고 뭐 옛날에는 안 하던 새끼 정치인들도요 말 너무너무 함부로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유튜브에서 그런 걸 올려갖고 페이스북에서 올려서 조회수를 늘려갖고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를 그렇게 거칠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그런 그 사람들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튜브, SNS 회사들은 조회수가 많아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은데 좋은 얘기에서는 조회수가 안 올라요. 주로 뭐에 조회수가 나면 남 욕하는 얘기, 남 증오하는 얘기, 막 쌍스러운 얘기, 막 사람들이 막 화나게 하는 얘기를 하면 점점 그게 화가 점점 더 나고 점점 더 증오하게 되면서 더 강도가 높은 말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유튜버 중에서 여러분 인기 있는 유튜버 보세요. 대부분 쌍스러운 말과 욕과 남 욕, 증오심을 부추기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그걸 보시면요,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본인도 모르게 황폐해져요. 보수라는 게 진보라는 게 양쪽 다 마찬가지. 정치가 특히 그런데 저는 거의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너무 쌍스럽고 사람들이 무식해요, 한마디로. 너무 무지해요. 예. 그래서 그 페이스북이 그 사회에 끼친 해악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 이유로 인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국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우리나라도 그 유튜브 다 조사해야 돼요. 근데 뭐 국회의원들 자체가 그렇게 막 그런 거친 소리를 해야 되니까 국민들이 그냥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좀 점잖았어요. 가끔 국회에서 뭐 싸우기는 했어도 좀 말하는 게 좀 부드럽고 점잖았는데 요즘 보시면 너무너무 이게 뭐냐면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가치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인기와 자기 돈벌이만 신경을 쓴 거죠. 근데 애터미는 아닙니다. 애터미는 자기도 돈을 벌지만 같이 더불어 성공하는 일이에요. 예. 무슨 여기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뭐 욕설하고 남을 막 깔아뭉개고 뭐 그래요? 안 그렇죠? 예.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예.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같이 더불어 성공하고, 항상 꿈을 얘기하고, 성공을 얘기하고, 뭐 사회 나가면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가는데 뭐 음식점 주인이 꿈을 얘기하고 막 성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냥 밥 먹고 가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가치가 있어요, 이 애터미가. 개인적인 가치가 뭐예요? 우리 개인들은 가치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는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어떤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허리 이상, 형 이상학적인 그런 가치를 키워주죠, 애터미에서. 꿈을 가지게 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질적 가치는 뭐예요? 돈이죠. 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부자들이 이렇게 뭘 좀 잘못해도 용서가 되고 이러는 게요. 재벌들이 그렇잖아요. 그게 다 돈의 힘이잖아요. 그것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 개인들이 정신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가치와 공동체, 우리로서의 가치, 개인적인 가치가 충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애터미가. 예, 그냥 단순히 부자만 되는 도구가 아니고 정말 괜찮은 도구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알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각박하고 막 삭막해지는 사회에서일수록 정말 우리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일을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요즘 그렇거든요. 보면은 막
눈만 뜨면 분노 조절 장애 같이 막 그냥. 그러니까 막 가다가 길 가다가 사람들 이유 없이 막 찌르고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나오고요. 자동차도 그냥 하면 막 무슨 쫓아가면서 막 그런 거 옛날에 없었어요. 너무 잘 살게는 됐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좀 여유 있어지는, 부드러워지는. 예. 우리 애터미가 그런 도구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성공해야 돼. 아까도 했지만 배 타고 이제 강을 건너고 시작했는데 돌아간다든지 뭐 뺑뺑 그 자리에 돈다든지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배를 타고 잘 강을 건너갈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나에게 없는 걸 탓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인맥이 없어요? 그럼 맨날 나는 인맥이 없어 그래서 못해 이렇게 자신을 탓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잘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질수록 내가 노력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파트너가 나오면 나는 인맥이 없어도 파트너 인맥이 있으니까 그 파트너 인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인맥 없다는 탓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죠. 예, 예. 시간이 없어 난 부업하느라고. 그것도 자기 탓을 하지 말고 사실 쪼개보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살면서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흘려보내는 시간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시간을 낼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그건 본인이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시간을 낼 수 있죠. 나는 뭐 재능이 없어. 어차피 우리 일은 재능은 필요 없어요. 근데 역량은 필요하죠. 재능은 타고나는 거고 역량은 자기가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은 안 타고나지 못해서 재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역량을 키울 수 있으니까 재능 없음을 탓하지 말고 자기 역량을 키우면 돼요. 제가 맨날 책을 얘기하잖아요. 책을 읽으시라고. 네, 책을 읽으시라고. 네, 네. 어떤 분, 어쨌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기는 성격이 소심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다 자기가 그걸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많아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나? 막 고민을 많이 해요. 나도 잘하고 싶은데 이 두려움 때문에 그 상의를 했습니다. 가서 아주 고명하신 박사님한테 가서 근데 이 두려움이 많아서 일을 잘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잡고 이 나무를 흔들면서 두려움을 버려라 놓아라 계속으로 3일 동안 외치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24시간을.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잡고 막 흔들면서 두려움을 놓아라 버려라 계속 외쳤어요. 근데 두려움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그 박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3일 동안 그렇게 시키는 대로, 박사님 시키시는 대로 가서 나무를 잡고 그냥 나무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뽑혀질 정도로 흔들었는데 이 두려움이 안 없어진다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 뭐라 그래요? 안 없어지죠, 당연히. 당신이 잡고 있으니까 그게 나무 잡는다고 없어지겠어요? 당신이 잡고 있는데. 결국 자기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걸 아무리 가서 딴 데 가서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지고 내가 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은 나한테 달려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뭐든지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그분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데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애터미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왜? 여기서 성공하신 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이 뭘 그렇게 가지고 있었겠어요? 예? 세탁소 와서 오시던 분, 뭐 초등학교 중퇴하신 분, 도대체 뭘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분들이? 예, 제가 볼 때는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죠. 그래도 여기서 다 성공하셨죠. 애텀이란 도구와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본인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 자기 하게 달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사업답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답게. 어, 이 싸고 좋아라고 얘기해서 이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싸고 좋아만 해서 이게 되겠는가? 사업인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맨날 가서 싸고 좋아, 제품 싸고 좋아. 그거만 하면 된다 그러지만 과연 그거만 해서 사업이 되겠는가? 정말로. 예, 그렇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 그것만 해서는 사업이라고 그걸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맨날 가서 싸고 좋아 그 얘기만 하면 그게 사업이 됩니까? 예, 안 되죠. 사업답게, 사업답게 해야 되죠. 사업답게가 뭐냐? 우리가 비즈니스 하려면 예를 들어서
삼성에 가면은 그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이제 삼성의 제일 모토가 뭐냐면 인재제일주의라고 있었어요. 인재제일주의.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 애터미 사고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싸고 좋아를 해서 사람이 모이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 이제 사람을 키우는 사업이 되는 거죠, 이게. 애터미가 사람 키우는 사업이죠. 예. 근데 내가 사람을 키울 줄을 몰라. 그 물론 배워야 되죠? 근데 배우려고 노력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본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아온 방식으로는 사람을 키울 수 없지. 예. 내가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맨날 싸고 좋아. 그것만 해요. 그러면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 난 그게 좋아요. 소비자 만드는 게. 너무 제품이 좋잖아요. 며칠 전에 그런 분 계셨어요. 제가 만났는데, 저는요, 제품이 너무 좋고, 딴 거는 그냥 생각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냥 그것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건 뭐 좋은 말씀이죠. 우리 제품 싸고 좋은 건 뭐 세상에 다 아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뭐, 큰 사업이 될 수가 없고, 돈을 벌 수가 없고, 소비자와 사업자를 키워서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모르겠어요. 제 얘기를 뭐, 어느 정도 받아들이셨는지. 그냥 제품 싸고 좋은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로지 그것 때문에 애텀이 했고, 지금도 그것만 하고 있대요. 싸고 좋아. 그 비즈니스 중에서 펫 비즈니스라는 게 있어요. 펫, PET. 여러분 요새 애완견, 애완묘 많잖아요. 뭐 별걸 다 키우대요. 뱀도 키우고 뭐 돼지도 키우고. 근데 애완이라 펫이죠. 펫. 펫이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펫. 근데 펫 비즈니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김석원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쌍용그룹 회장이에요. 아버지가 김성곤 씨고요.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김석원 씨가 아들인데 물려받았는데 이분이 자동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막 스포츠카 이런 거 고가의 스포츠카를 막 사가지고 수집해서 집에 놔두고 그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나중에 자기가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쌍용 자동차예요.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지금도 다 그냥 여러 사람이 힘들고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업을 하려면 좋아하는 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알파가 뭐예요? 실력이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냥 오늘 자기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도 못 끌어대. 기술도 없어. 그러니까 만년 그냥 비실비실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 펫 비즈니스, 애템이 좋은 사업. 싸고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있어야 돼요. 알파가 뭐예요? 사람도 키워야 되고. 그럼 사람을 또 만나야 돼서 사람을 키우려면 사람,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을 키우려면 자기 역량도 키워야 되고. 그 제가 맨날 눈만 뜨면 역량 하는 게요.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사람을 키우려면 자기가 역량이 필요해요. 그 고도의 역량이냐? 그건 아니죠. 예. 근데 그냥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좀 인내심도 있고 옛날에 뭘 잘 포기했으면 좀 포기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 예. 한자에 의지라는 영어를 썼는데 여기 한자 의지예요. 의지. 의지. 뜻의 뜻지. 그 밑에 보면 마음심자가 두 개 있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마음심자 여기도 있고 의지라는 이 한자에 마음심자가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모든 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뜻을 세운다. 어디서 세워요? 마음속에 세우는 거죠. 자기가 역량을 키우고 뭐 하는 것도요. 자기가 다 하는 것도 뜻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읽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그래서 극장도 자막 나오는 극장은 안 가요. 뭐 읽기 싫어서. 말로 나오는 데만 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오셨다 하더라도 애터미에 오셔서 사업을 하시려면 뭔가 자기가 변화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변화하는데 제일 좋은 건 책을 읽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시간이 딱 10시네요. 또 이따 11시부터 뭐 ABR을 한다니까. 여러분 요새 뭐 바쁘시죠? 뭐 그냥 석세스 아카데미 참석해야 돼, 세미나 해야 돼, 뭐, 굿모닝 애터미 해야 돼, 뭐 ABR 해야 돼, 지금 비즈니스 스쿨 해야 돼, 뭐 그러다 또 좀 이따 또 주진환 단장이 또 뭐 성공 스쿨을 한다 그러지 매주 수요일에 정신없죠 지금. 근데 그거 제가 막 하려고 산 건 아니고요. 본부장님들이 막 전화 와서 그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요즘 뭐 ABR에 비즈니스 스쿨에 뭐 세미나 석세스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거 성공수까지 지금 하면 될까요? 이랬더니 아이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이건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니 그럼 또 부족하지만 그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또 원망하지 마세요. 11월 17일 날부터 해갖고 왜 11월 17일 12월 안에 끝내려고 제가 올해 안에 끝나서 작년에 아니 작년이죠. 올해 4월 달에 했었나요? 그러니까 딱 6개월 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건데 17일부터 하니까 여러분 매주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2시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과제물 책이 많이 나가잖아요. 책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 읽으셔도 그 과정에 오시면 이제 책을 또 읽으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좀 그래서 성공하려면 같은 얘기죠. 결국 내 것을 활용해야 된다. 내가 있는 것을 활용해야 돼요. 나한테 없는 거 맨날 얘기해 봐요. 봤자요. 난 돈이 없어. 난 인맥이 없어. 뭐 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거 중에서 역량이 없다. 키울 수 있어요. 그건. 그렇죠? 내가 자본이 없어. 그럼 당장 돈을 어떻게 가져와요? 그건 안 가져와요. 근데 역량은 키울 수 있어요. 뭘로 키워요? 책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공하시면 이제 정말 22년은 성공을 완결하는 여러분 지금 아직 리더클럽에 계신 분들 리더클럽 못 들어가신 분은 리더클럽 들어가시고 또 리더클럽이신 분은 로얄클럽 들어가시고 2022년 또 사업을 시작하신 분은 이제 성공하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첫 발자국 올 때는 그런 이제 앞으로 2달 남았죠. 새해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셔갖고 2022년을 대비를 하셔야 되고 이미 내년 목표가 나오셔야 돼요. 이제 지금 2달 남았으니까 목표라는 것은 그 해가 시작되기 전에 세우는 거예요. 늦어도 12월까지는 세워야 되는데 12월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년 계획을 세우시고서요. 2022년이 이제 성공해야 된다. 코로나가 끝나서 위드 코로나 됐는데 똑같다면 코로나만 끝나면 맨날 얘기하다 코로나 끝났는데 또 똑같아요. 그럼 뭐 말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코로나는 별 상관이 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그냥 조금 영향을 받는다는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성공 못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 뭐 매출을 봐도 그렇잖아요. 애터미 매출이 뭐 전혀 안 줄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참 성공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좋은 집, 좋은 차.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저는 강변뷰를 정말 살고 싶어요. 그럼 사셔야죠. 아니 본인이 살고 싶은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벤츠를 타고 싶어요. 벤츠 타세요? 아, 본인이 타고 싶은 거 타야죠. 저는 애한테 이거 해주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이거요. 저희 부모님한테 해드려야죠. 누구나 다 사람들은 그래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살아야죠. 삶이라는 게 한 번뿐인데. 근데 그걸 누가 해주냐? 없어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할 일이지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있겠어요?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할 수 있게 되면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프라이드가 생겨요. 저는 뭐 프라이드까지는 아니고 요즘 그런 생각이에요. 아, 이제 내 책임은 거의 다 했다, 이제. 내가 마음의 짐을 이제 벗었다 그럴까요? 부모님한테, 이제 아내한테, 아이한테 내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들로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내가 이제 이렇게 해주게 됐구나. 그러니까 제 어깨에 있던 짐이 지금 내려와서 굉장히 가벼워요. 그걸 평생을 그 짐을 지고 살았거든요. 저 장남으로서. 가난한 집의 장남으로서 참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짐을 드디어 제가 이제 내려놓게 됐어요. 애터미 만나고 10년 만에. 프라이드라는 게 또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프라이드라는 게 교만함이 아니고요. 그냥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자존감이라 그러죠.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심은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맨날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하면 확 화를 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건 자존심이고요. 자존감은 내 스스로 나를 이렇게 느끼는 난 참 대단해. 예. 남들이 뭐라고 상관없어요. 그게 프라이드죠. 그런 성공하면 여러분 그런 프라이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존감. 예. 노래들이랑 나 이런 사람이야. 예. 여러분이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애터미가 여러분에 의해서 발전되고 또 애터미가 여러분을 또 발전시키고 성공시키고 우리가 또 힘을 합쳐서 애터미가 성공하고 서로 상부상조죠 이게. 뭐 애터미 때문에 내가 잘 산다가 아니고요. 우리 때문에 애터미가 잘 되는 거예요. 또 애터미로 인해서 우리가 잘 되고 서로 예. 그런 여러분이 애터미를 만나신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공하셔서 멋진 집, 멋진 차, 멋진 남편, 아들, 부모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삶이 정말 멋진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강의 미팅이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